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지학과 정선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용화 택시 운전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 발표는 이렇게 5가지 부분을 나눴습니다. 먼저 감동석에 발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장훈감독이 요철한 작품으로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훈감독은 1975년 태어났으며 2008년 용화는 용화다로 퇴피했습니다. 그 후 의홍제, 구지청, 그리고 택시 운전사 등 여러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을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시선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운명을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쟁이나 정치처럼 거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도 항상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선택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택시 운전사 역시 택시 기사의 눈을 통해 광주 사고를 바라보는 영화로 관객이 감정적으로 더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에는 영화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사고는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덕이 기자 외롭게 히트 베터가 실제로 광주에 들어가 취재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송강호, 토마스 그레츠만, 여희진, 류진여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야기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 운전사 김만섭이 우연히 한 특길 기자를 대보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광주에 가지만 군인들이 시민을 자혹하게 진압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기자가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동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는 소사 대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소사 대진은 외부자의 실속입니다. 주인공 김한섭을 서울의 비품만 택시 기사로 처음에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 내부의 외부자입니다. 반면 특길 기사 힌즈 베터는 한국 정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고외의 외부자입니다. 이 두 외부자의 시선을 각각 동합의 시소과 용대의 시소를 상징합니다. 김한섭을 한국 사회 내부 시민들의 감정과 동합을 대표하고 힌즈 베터는 구체 사회가 광주의 분의 용대와 공감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을 광주에 가면서 좀 더 진실을 알게 되고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구출을 통해 관계도 인물들과 함께 보기, 이해, 공감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팀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었다고 어디? 광주는 들어가보도 못했어. 광주서 사람 여러 죽었다더만 그것이 참말인갑네. 사람 죽으라? 응. 저 군인들이 광주에 쳐들어가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디야. 뭔 소리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근데 벌써 죽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잡혀간 사람도 어마어마하디야. 에이, 그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서울서 몰려와서 데모를 겁나게 해보는 바람에 애꿎은 군인만 몇 명 죽었다더만. 아니란게. 아니 사람이 참말로 죽는 걸 누가 직접 봤다나요. 뉴스에도 나왔구만. 그것들이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순 빨갱이를 하나요. 서울서 깡패까지 데리고 몰려왔단 게? 참말인가? 아니 그것이 뉴스에 나왔어라? 그렇단 게 오늘 신문에도 아주 대문짝만하게 나왔다 않아요. 아니 데모를 하려면 그냥 서울서 할 것이지 뭐 달라고 역가장 몰려와갖고 참말로 사람 수군두군하게. 아저씨 겁나게 시장하셨는 것 같소. 이것도 하나 같이 드시오. 맛있네요. 맛있어요. 택시! 택시! 아이고 이쁘다. 이뻐. 맨날 운동화만 사주고 구두 한 켤레 못 사줬는데 우리 연정이 얼마나 좋아할까.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삼 한강 도미친 사초는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전화 한 통만 더 씁시다. 은정아, 깼어? 아빠, 우리 소풍 안 가? 야,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제가 이 장면은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유는 김한섭을 사람들이 광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신문과 뉴스에서 말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 순간 김한섭의 표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주교과 분노 그리고 무료감이 섞여 있었는데 그가 직접 본 광주는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보don이 아니라 정부군이 시민을 학살한 사고였고 정부는 어른을 통제하며 사실을 완전히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밖의 사람들은 광주를 단순히 학생 시위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진짜 상황은 모두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고 딸을 위해 돈을 버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외군대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는 양심의 가책과 분노를 넘기고 다시 광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공짜인 줄 알았으면 만땅 넣었을 거 아니야. 아따. 이따 서울 올라가기 전에 만땅 채워 가면 되주라. 아니, 당연하지. 서울까지 기름값만 해도 얼만데. 근데 왜 공짜인데? 아까 그 택시 못 보셨어. 요새 택시 아저씨들이 겁나게 욕보신단겨. 다친 사람 태웠다가 재펴간 분도 있다. 그럼 택시기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럼 택시가 사람을 골라 태우나?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어라. 우리가 시방 뭔 잘못을 해갖고 일하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겨. 아저씨 이 짝이요, 이 짝. 짝. 자, 조금만 좀 지나갑시다. 네, 뉴스요, 뉴스. 우리 소식을 알리겠다고 그 서울서 여기까지 택시 타고 오셨으니까 좀, 조금만 더 비켜 좀 주시란 게. 네, 고맙습니다. 기자야, 기자. 외국인이야?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쌀쌀 지켜봐, 화이팅! 금방산도 식구경이라는데 잠깐 드셔요. 이게 뭡니까? 고맙습니다. 배고프지라 하나 잡사. 우리끼리 먹어도 될게라. 아, 우린 다 먹었어라. 잘 먹게라. 나도 땡큐요, 땡큐. 안녕하세요. 저는 경학과 이사범 진희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장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보고 나서 따뜻한데도 슬프고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외국 기자를 보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이 드디어 도착한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이 장면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환한 웃음은 진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드디어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감정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외국 기자를 보고 이렇게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광주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광주의 평화는 알리 통로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걸 드러냅니다. 그 장면은 희망의 도착이자 동시에 비극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입니다. 서울 택시야?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집은 왜?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What's going on? Why are you stopping us?
야 4년제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Where are you going? I'm here in business, but it's so dangerous in Gwangju. You know all the riots? So we go back to Seoul.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가 위험해서 서울로 간답니다.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I don't understand. What's the problem? 빨리 안 내려? 외국인이라 갈 줄 알아? 내려. 트렁크 좀 봅시다. 저 외국 손님 기념품입니다. 그 사카탄신일이라고. 보내줘. 중사님, 외국인 일단 잡으라고. 뭐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 보내라고. 예. 외국인 탄 택시 발견하면 즉시 연락합니다. 알파 3대, 차량 번호 0310. 알파 3대, 알파 3대, 외국인 태우 차량 도주. 차량 번호 0310, 차량 번호 0310. 제가 선택하는 이 장면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나왔어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여기서 영화가 잘못 끝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다 소용 없어지는 무서운 느낌도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 장면이 저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군인의 이미지의 전환입니다. 영화 속에서 대부분 군인들이 국가 폭력에 상징하는 등장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이 기자와 기사를 보내는 병장이 유일하게 선한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 병장이 보내라고 말하는 행동이 아주 멋있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 인물 자체가 영화 어두워지는 분위기 속에서 잠깐 빛나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리 봐도 악업 속에서는 생기는 용기와 잔존한 양심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무거운 선택이었는지
또 그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이 시청자에게도 되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시청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과정은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값비싼 대가였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영화의 장점이 한 계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로 발생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면 이 영화는 1980년에 실제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시청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보다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당시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재현하여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영화는 단순한 사건을 재현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유로운 시대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과거를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자유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점, 고민도가 크고 뛰어난 연기가 있는 배우를 통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송강호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배우들의 연기력은 영화의 몰입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송강호의 뛰어난 시력이 관객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건의 감정성을 더욱 쏟들여 있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른 통제의 문제를 제기하며 진실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영화는 당시 어른에 통제되었던 현실을 보여주며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그 시대의 어른 통제가 가짜뉴스 등 문제를 보여주면서 어느 날에도 이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은 영화의 한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빗비린내 나는 장면입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면 이 영화는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영화의 특성상 일부 장면은 시청자에게 다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장면이 다소 지나치게 자혹하기 때문에 관람 영역이 제한되어서 모든 연령층 사람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전달할 수 없는 점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일부 사건 불화시 논쟁입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면 영화적 연출을 위해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역사 영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한계이지만 일부 관객들에게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계점은 여성 역할 부족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설명드리면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는 비교적 비중이 낮고 시위하는 학생 중에서도 거의 여성이 거의 없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영화의 인물 구성명에서는 다소 균형이 부족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상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학번 프랑스 어문학과 이문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영화 뒤에 숨긴 에피소드로 이 영화의 다른 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주인공인 김만섭의 캐릭터 세팅은 실제 인물 생평과 좀 달랐어요. KBS 뉴스에 따르면 영화 속에서 다들 봤다시피 가난한 가정 상황과 소통도 잘 안 되는 모습과 달리 서울 팔레스 호텔 소속 호텔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홀로 아빠이지만 사실 아내와 아들 2명 키우고 집에서도 고급차 3대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라도 보면 상대적으로 잘 사는 편이겠죠. 지금 이 슬라이드 오른쪽 사진은 바로 김사복 본인 사진이고 막 셔츠도 입고 부자한 느낌 좀 들죠. 그리고 그때 팔레스 호텔 외국인 손님 더 많이 맞아서 김사복 본인이 영어와 일본어도 잘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물 생평은 이 부분이 영화 속에서 일부러 더 힘들게 묘사를 했지만 미화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 영화에서는 김사복은 더 계속 착한 택시 운전사로 끝나는 장면이지만 현실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직접 잔인한 장면을 봐서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심지어 그거 때문에 이미 끊겼던 음주 습관도 다시 심해졌고 1984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영화 속에 김만섭 역할 설정뿐만 아니라 다른 바꾼 점도 있었어요. 영화 설정보다 주인공 운전사와 기자는 원래도 서로 알았던 사이였고 피터 기자도 한국에 온 적이 많았어요. 또한 조선일보에 따라 영화처럼 기자 한 명 가는 게 아니라 취재 기자도 같이 광주 방문을 했어요. 다른 외국 기자도 광주 들어간다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차량 시위입니다. 제 얼굴 옆에 이 사진은 그때 유명한 차량 시위 장면입니다. 여기 초록색 택시 되게 많죠. 여기 중간에서도 노란색 버스도 있고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왔어요. 영화에서는 나오는 시위 대열은 주로 사람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 장면에 관한 2017년 광주 광산구청장 모든 일보의 인터뷰에서 택시 운전사에 관한 이런 코멘트를 했어요. 이 영화는 택시 운전사를 주제로 만드는 영화가 왜 이 장면을 생략했는지 질문을 던졌어요. 다들 아셔야 하는 것은 이 차량 시위는 광주 시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위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왜 생략을 했는지 제가 개인적 생각은 영화에서 이 장면이 없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결말에 김만섭과 피터 무사히 서울로 보내기 위하여 다른 전남 택시 운전사들 자기의 희생을 통해 추적 트럭들을 막는 장면이 대체로 이 장면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현실은 시위의 시작이지만 영화에서는 시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화는 왜 현실과 조금 다르게 표현한가요? 학자 박경영님이 연구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는 과거를 상품화하며 실제 발생했던 과거보다 상상되는 과거를 시청자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 존재조차 단일한 선별서사로 전하는 다른 핵심 메시지도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강조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영화는 서로 맡아주는 이후 관계가 어느 상황이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장면이 불구하고 당시 사건을 당하는 피해자들 진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는지 표현하지 않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김 기사는 영호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지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김사복처럼 그때 다른 학살 당하는 피해자와 관련 가족들이 아무래도 정부나 자산 단체에서 도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한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 초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 시작한 후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념식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당시 정치적 분위기 맞이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KBS도 이 사건에 대한 기자 피터와 같이 다큐멘터리 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영화 자체가 돌아오면 다른 이 영화를 더 의미하게 부여할 수 있는 해외 개봉한 정보가 가져왔습니다. 스페인에서 택시 운전사, 광주의 영혼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그룹, 모든 인민의 노력을 찬송하는 하게 번역을 했는데 대만에서 반면에 개인을 강조했는데요. 나는 택시 운전사뿐이다 라고 불러요. 대만에서는 개인의 사소함에 출발해서 망원경처럼 핵심 인물 개인을 도드러지게 하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현지의 사회 분위기와 연관성이 기밀했어요. 홍콩에서 상영하는 변호인 1987 택시 운전사는 여공 3부작을 불러요. 이 세 작품은 일단 다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에 관련한 작품이고 강권에서 온 압박을 항쟁하는 영화이네요. 딱히 많은 게 뭐냐면 새 영화들 개봉하는 시기도 홍콩은 민주화 운동을 치열하게 진행한 시기였어요. 특히 홍콩에서도 대학생 주로 시위 구성원이면서 폭력 진압당하는 케이스니까 영화 이름 번역할 때 현지 분위기 맞게 했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번역된 이름 자체가 기사로 일하는 아빠와 딸의 약속이지만 넷플릭스에서 올렸을 때 영화 줄거리 소개 논란이 나왔어요. 소개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국어 사전이나 일본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폭동 이 단어 자체가 일단 정부 측에서 출발하고 사회 불안정을 만드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화 핵심 메시지를 왜곡을 했어요. 영화 핵심 메시지는 자유를 위한 항쟁이기 때문에 한국 네티즌뿐만 아니라 일본 네티즌도 많이 반대를 이 줄거리를 많이 반대를 했어요. 넷플릭스 측에서 이 사태를 파악한 후에 바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통해 영화 자체뿐만 아니라 제작 후기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사에 관한 기억하는 방식은 언어, 번역, 그리고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졌고 시청자에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문화권에게 전하면 신중하게 심사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 개인 생각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제가 느낀 점은 진실을 마주한 부분만 사랑의 객단을입니다. 택시 기사의 시설을 통해
저는 건강과 용기에 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요사정기 순간에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요사와 스스로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은 제 개인 소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단순한 역사 영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연기와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깊이 느꼈습니다. 영화 중에 택시 기사님과 기자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 갈등, 그리고 어려운 결단을 정해야 하는데도 많이 겪어서 큰 울음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나는 점은 광주 시민들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전달하려는 기사의 모습, 그리고 평범한 시민이었던 김사보 기사님이 점점 변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거 보고 나서 한 사람의 작은 연기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그 시대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또한 영화 중에 언론 통제와 불확실한 뉴스는 지금 이 시대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스의 어떤 소식이든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짜 뉴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는 사실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일상과 자유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나와서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의 장면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걷기를 나가서 모습을 보며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과연 그들이 저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사가 단순한 역사 영화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만드는 교육적인 영화라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단순한 실화 영화가 아니라 인간성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폭력과 혼란 속에서도 누군가는 계속 용기와 양심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은 후대 관객들에게 민주항쟁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줍니다. 또한 이 영화는 한 나라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을 넘어 다른 민족과 관계들을 서로 연결시킨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마다의 상황과 감정으로 이 영화를 해석했다는 사실은 예술이 가진 보편성과 힘을 보여준다는 생각합니다. 예술적 완성도 역시 뛰어나서 상도 받으며 창작적물로서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영화적 가색으로 인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기억해야 할 역사, 인간의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아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저희 팀 이번에 사용했던 참고 문헌입니다. 택시 운전사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서 한번 보시기 바라며 여기서 저희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